연예인의 사주가 따로 있는지에 관해서 배우의 길을 접고 무속인의 길을 걷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의 초조금이 될 겁니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 연예인의 사주가 따로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가수도, 춤을 잘 추는 사람들도, 또 예능 쪽에서 탁월한 입담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는 배우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사주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우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주라고 한다면 현관 7살과 식신상관 혹은 재성이 강해서 일간이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초극신약 사주일 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주에 관살이 4개 이상 있고 식상이나 재성이 있고 또 비견겁재가 없어서 일간이 초극신약할 때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의미하는 일간이 더없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살 중에서는 관성보다는 편관칠살이 나를 더 신약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입니다. 사실 이 편관이란 것은 일간인 나를 아주 무정하게 강하게 극혀오는 성분입니다. 만일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 모양은 비슷하지만 온전히 사주에 편관만 가득 있는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편관으로 일간을 강하게 극혀오면 당연히 일간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재성이나 식상은 일간인 나의 힘을 빼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편관으로 인해서 신약해진 나를 더욱 신약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럼 일간인 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초조금이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성의 경우 결혼한 후에 계속 정신적 육체적으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거기다 많은 자녀까지 내가 돌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의 경우 하루 종일 직장에서 허리가 부러지고 일하고도 집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저녁 한 끼에 조금도 쉬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인 일간이 거의 초조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간 속에 있는 나는 그냥 산산이 부져져서 거의 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인 나의 존재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연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가루가 되어서 비어버린 내 자리, 그 일간의 자리가 비어버리게 되면 빈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와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 사주팔자에 편관이 많고 나에게 힘이 되는 정인이나 편인이나 비견이나 겁재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나의 힘을 빼는 식신상관이나 편재정제 같은 것만 있어서 일간인 내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일간이 박살나서 일간인 내 자리가 비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얘기 됩니다. 내 자리에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일간에 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주인처럼 들어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주의 주인은 내가 아니게 됩니다. 즉 나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결정권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나를 조종하는 누군가나 무엇이 있어서 그의 의지대로 행하는 인형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즉 누군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허수아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예가 아주 극단적인 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은 어떤 캐릭터든 배정받게 됩니다. 주연이나 조연, 지나가는 행인 A, B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약하다 못해서 박살이 나버린 나의 사주의 경우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해야 될 캐릭터가 들어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악역이라면 촬영이 끝난 후에도 자기가 맡은 악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그 캐릭터에 빙의된 것처럼 신들리듯이 그 캐릭터를 연기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고난 명배우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주가 아님에도 명배우 소리를 듣는 참 탁월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배우로는 대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도 그 캐릭터에 열중한 나머지 나중에는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없어서 의외로 배우로서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명배우로 불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우의 길을 접고
무속인의 길을 걷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모든 무속인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주팔자에서 일간인 내가 너무도 약해져서 자리가 비게 되면 그 빈자리에 누군가가 당연한 듯이 들어와 앉게 된다는 겁니다. 연기자라면 캐릭터가 주인이 되고요. 어떤 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지거나 시키는 일이 있으면 오직 그 역할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습니다. 설령 자신에게 주어진 근로 조건이 아주 열악하다 할지라도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처럼 그 일에 충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힘들게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그냥 당연하든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편관칠살이나 식상, 재성으로 일간인 내가 초극신약 사주가 되면 내가 내 사주의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주변 환경이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어떤 주어진 일이나 그냥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반항을 해보지만 어느새 그게 그냥 나의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왜냐하면 일간인 내 자리에 배우자가 들어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생각이 곧 자신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현관칠살과 식상과 재성으로 초극신이 약해진 사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강한 걸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참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왜 겁 많은 강아지가 크게 짖는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그 강아지가 사납기 때문이 아닙니다. 겁이 나서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정말 강한 강아지는 그렇게 쉽게 짖지 않습니다. 그냥 확 물어버리죠. 여러분들 중에 만일 자녀들이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경우라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될까요? 우선 자기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주의 아이들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꼭 무슨 일을 하든 부모의 허락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야만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누구로부터든 증명을 받아야만 안심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겠지만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지시나 명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러한 사주를 가진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오면서 엄마 나 이 우유 먹어도 돼? 그렇게 물어올 때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어, 혹은 그 우유는 나중에 먹을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어떤 지시나 그런 것에 익숙해지게 돼서 나중에는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나 전공을 선택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나 전공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주고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이 결정했다고 믿죠. 왜냐하면 그 자녀의 주인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부모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자녀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없을 겁니다. 만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오면서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하지. 그 냉장고 속에 든 것은 언제든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것까지 일일이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건 네가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자녀가 엄마 나 어떤 신발 신으면 돼? 하고 물어올 때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가 좋아하는 신기를 원하는 신발을 신으면 돼. 네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은 엄마한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엄마 생각에는 이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자녀는 부모가 선택해준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끝내 자녀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오늘의 주제인 이 연예인 사주는 따로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이나 예술가로 성공하는 사주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의 노력이나 주변의 도움이 있을 때 그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면서도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